예, 저 김성환입니다. 저 다른 거 먼저 질문하려다가요. 그 저기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장님,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임 그 사태 관련해 갖고 손실 규모가 거의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은 어디 펀드 매니저들이 잘못한 건가요? 위원장님, 누가 잘못해갖고 손실 규모가 1조 원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기계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은 예. 돈을 수탁을 해서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예, 다 예. 알고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은 금융위의 운용사가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니까 참 애매한 한데요. 예. 그 어차피 금융위원회는 정부 정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네, 책임을 진다면은 알겠습니다. 뭐 참 원장님, 이 손실 규모가 거의 한 1조 원에 육박하는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원의 어떤 책임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원도 일정 부분은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예,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저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너무 풀어줬다 이렇게 생각은 드세요, 안 드세요? 규제를 풀어주는 건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저기 말 다만 길게 이제 하지 속도가 마시고. 조금 빨랐고 그렇죠. 예, 그런 위원장님. 상황에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런 금융감독원의 감시 감독 체계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두 기관을 갖다가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논조의 기사가 지금 7개월 전서부터 나왔습니다. 라임 사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제서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어저께 들어갔죠?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간 게. 그제서야 이제 뭐 저기 하고 하는데 이거 너무 사후 약방문으로 이렇게 대처하시는 거 아니세요? 두 기관 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하나만요. 네. 더 하면은 이 사태는 그 DLF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어떤 회사의 일탈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정부 금융 당국에서, 그다음에 감독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회사의 일시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금융 산업의 저 구조적인 모순이 골마서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이거 좀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막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사태 나오면은 그때 또 가갖고 계속 뒤처리하고 막 이러면은 금융 감독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의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정 부분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김진태 의원님 잠깐만요. 이게 제도 탓이 아닙니다, 원장님. 제도는 얼마든지 다 있는 거고 한데 이게 그 역할을 어떻게 충분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제도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이게 뭐 문재인 정부 금융 신뢰도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사후 약방 문의기는 하지만은 여기 잘 처리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 보훈처장님. 네. 제가 이제 법안 낸 거 아시잖아요.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해서요. 네네. 이 국립묘지 이 존재 이유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제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또 선양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헌정의 회원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화와 또 산업화 또 민주화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재직 시에도 헌법정신 구현과 입법의 발전은 물론 또 한 번 더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헌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시켜서 그 충의와 위훈을 좀 기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그 의도입니다. 네네. 법안에.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뭐 저희 국립묘지가 어차피 그게요? 그 국가사회 공동체 이발한 네. 분들 안장해서 명예를 선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 그 그래서 기준에 제가 부합한다면 네. 맞습니다. 그 보훈처에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훈처 검토 의견 보니까 이게 뭐야, 형평성 문제, 또 이게 사실 정부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형평성 문제. 그래서 이제
이미 국가사회 공헌자 범주에 헌정회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사실 이제 국민묘지 안에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안장된 국가사회 공헌자가 총 102명이더라고요. 102분. 근데 헌정회 회원은 1366명에 별세회원 1571명, 총 거의 3,000명에 다다르는데 이 범주 안에 넣게 되면은 저는 이게 좀 올바르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훈처가 좀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정안의 취지를 좀 보훈처가 좀 잘 살려가지고 어떤 뭐 시행령이나 규정에 좀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어떤 뭐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한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또 국립묘지 그 안장을 희망하거나 또 희망을 하시면 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예. 헌정회원들 마찬가지고요. 음. 또 저희 국립묘지 또 설립 원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들을 한번 소위에서 그러니까 한번 이게 전체적 지금 논의를 해보면 전체 될것 이제 같습니다. 국가사회 공헌자로 이렇게 묶어놨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할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위 과정 중에서 한번 얘기 한번 잘 다른 해보시죠.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